자, 허가 기준 이어서 몇 가지, 이제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죠. 일단 신고는 마쳤고, 이제 허가 기준. 자, 허가 기준은 지금 정리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하는 지문 중에 먼저 저희가 퍼즐 맞추기라고 이제 이름을 좀 지어서 퍼즐 맞추기 연습했던 지문 하나, 이전 시간에 바로 정리하고,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저희가, 이게 퍼즐 맞추기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출제가 가능한 부분들의 두 가지 대상 행위 종별에 따른 독립 출제 가능한 부분을 이제 정리할 건데, 이제 크게 퍼즐 맞추기 관련 허가 지문하고 독립적인데 거의 보면 10문제가 나왔다면 거의 8에서 9문제 이쪽에 첫 번째 이 퍼즐 맞추기 관련 지문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출제한 두 가지 지문 중에 첫 번째가 214페이지 하단에 가보면 1번 용도 변경에 세 번째 박스에 있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이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독립적으로 나오신 두 가지에 관한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대상은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이 있죠. 그래서 공유인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복리시설에 대한 무슨 기준인가요? 어떤 행위 변경인가요? 용도 변경에 관한 기준에 따른 내용인데, 여기는 박스에 들어있는 여기 지문 중에서 박스에 있는 지문 중에서 이제 크게 보면 저희가 수치에 관련된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용어에 관련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지문을 정리해서 크게 보면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 중 하나가 되는 부대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 용도 변경 관련 여기 박스에서는 저희가 수치에 관한 지문 두 가지와 용어에 관한 지문 두 가지를 정리하는데, 일단 박스에 한번 가보죠. 자, 동의 요건은 마찬가지. 전체 입주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대상 부대 복리시설 중에 두 가지입니다.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얼마 2분의 1, 2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수치 두 가지 하게 되면 동의 요건 3분의 2와 면적 관련 2분의 1의 범위에서 용도는 무슨 용도인가요? 가기 전에 네 가지 중에 부대 복리시설 중에 네 가지 부대 복리시설 중에서 어느 하나의 대상 시설을 이와 같은 동의와 이와 같은 면적 범위에서 무슨 용도로 바꾼다는 거죠? 여기를 주차장으로 바꾼다네요. 그래서 시험은 이 중에 보시면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나오신 두 가지 중에 보시면 여기 이 지문을 가지고서 여기는 보시면 시험에서 이 중에 보시면 동의 요건 3분의 2와 그 다음에 면적 관련 규정이 2분의 1을 그래서 동의 요건과 단서 여기 면적 관련 규정에 3분의 2와 2분의 1을 가로쳐 가지고 주관식 기입형에 저희가 숫자 표기 형태 문항을 두 개수를 가로쳐 놓고 숫자 기입형으로서 저희가 지난 10회 때 3분의 2와 2분의 1을 쓰는 형태의 주관식 기입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동의 요건만 가지고 물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기 플러스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부대 복리 시설 중에 몇 가지 부대 복리 시설만 가능하냐? 네 가지 부대 복리 시설 중 하나를 용도는 이와 같은 동의와 면적 범위 용도는 무슨 용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해서 이와 같은 수치들과 용어들은 지금 보시면 출제는 수치 규정만 가지고 물었지만 플러스 용어 관련해서 네 가지와 그리고 용도 주차장까지는 꼭 정리를 해서 둘 중에 독립 가능성이 높은 이 부분과 이 하나의 지문과 두 번째 6번에 이제 저희가 페이지 217페이지에 가면 중축입니다. 중축. 자, 중축은 지금 보면 중축은 자, 여기는 대상이 자,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그래서 공동주택과 입주자 공유가 아닌 그래서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저희가 중축과 관련된 행위 변경입니다. 그래서 자, 이 대상에 대한 이 중축 행위하고자 할 때도 뭐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허가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박스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보죠.
중축하려는 건축물, 양가로 열고 닫고 해서 중축물의 위치, 규모 및 용도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 규모 및 용도가 사업 위치, 규모 및 용도가 저희가 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 내로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범위 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범위 내로서 플러스 뭐가 필요한가요? 허가를 얻고서 행위 변경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 내로서 뭐가 저희 허가를 저희가 생략하고 바로 행위 변경을 들어갈 수 있다는 원칙은 위치, 규모 및 용도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범위 내로서 허가를 얻고 행위 변경을 들어갈 수 있는데 계획받은 승인 범위 내로서 이 허가를 생략하고 바로 행위 변경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밑에 박스에 가보면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반가로 1 또는 반가로 2에 따른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 승인 범위 내로서 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 그 중에도 보면 1번에 자 시공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축하는 경우라면 이때도 허가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도 저희가 허가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건 저희가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는 보니까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의 지금 이 필로티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필로티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 필로티 부분을 동의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의 저희가 3분의 2 이상 동의와 플러스 해당 동 입주자의 얼마 그래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여기 플러스면 5억 아니요. 전체로 3분의 2 그 동의 얼마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로 중축한다는 거죠. 저희가 주민 범위 내로서 지금 3분의 2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여기를 주민공동시설 여기를 저희가 주민공동시설로 뭐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중축하고자 할 때도 이때도 저희가 허가를 생략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 개 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 동이 있다. 1동부터 해서 저희가 6동입니다. 여기서 필로티 부분이 그냥 특정도의 6동 여기서 말하는 필로티 부분이란 건 여기는 6동을 보죠. 6동 마지막 동인 6동입니다. 자, 6동의 필로티라는 건 제가 필로티라는 거 한번 정리했던 이제 필로티 부분이라는 건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돼요? 필로티 부분이라는 것은 기둥만 세워져 있고 벽이 막아져 있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둥이 건물 1층을 이렇게 기둥만 세워져 있고 벽이 막아져 있던 이와 같은 것을 이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이때 동의 요건은 1동에서 6동에 거주하는 전체 입주자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와 그리고 여기서 동의란 거 그 필로티 부분에 속해 이 6동 입주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중축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요 필로티 부분, 이 부분을 기존에 요 필로티 부분이었던 여기를 저희가 주민공동시설로 저희가 중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중축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뭐를 생략할 수 있다? 허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하는 경우로서 통행안전 및 소음 등의 지장이 없다고 시장공사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저희가 지문을 정리하고요.
여기서는 한 번을 더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건 여기 지문 중에 지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어떤 범위를 말하냐. 그래서 여기는 한 장을 저희가 넘겨보시면 218페이지 가시면 지금 04번에 나와 있는 1번입니다. 중축에 공동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 기준안 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는 것은 지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음의 기준은 뭐합니까? 저희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서, 그러면 모두 충족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가능하다? 주민공동이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란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 그 박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주민운동시설로 중축하는데, 주민공동시설인데, 주민공동시설은 시설이 여러 가지 주민공동시설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 일단 지문의 1번은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여러 가지 주민공동시설 중에서 저희가 동그라미 1번은 5가지 중입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한다. 그럼 여기는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하는데 여기 모두가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된 걸로 중축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의계시설,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도서실부터 입주자 집회소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하나만, 그 중에 요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하는 것이 그러면 요 5가지 중에 아닌 요걸 벗어난 건 허용한다는데 그건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될까 그래 봤더니 1회 주민공동 중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내 필로티 부분 총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인의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 총 면적이 얼마? 총 면적이 저희가 100분의 30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자, 필로티 부분이 6동만 있는 게 1에서 5동도 필로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1에서 6동 필로티 부분 전체 총 면적의 중에서 6동의 이 중축하는 면적이 얼마? 필로티 부분 총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을 넘어간 30 이내에 중축하는 게 가능하고요. 3번. 그럼 기존의 필로티 부분이었을 경우에 때는 이거를 필로티 부분이었을 때 여기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았으면 이제 중축을 했다면 요 중축된 부분을 뭘로 저희가 바닥 면적에 이때는 이거를 저희가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아니었던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되면 뭐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냐면 용적률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용적률에 관한 요 규정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질문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이에 따른 주민공동체에서 중축 면적을 해당 공동택의 공동택의 바닥 면적에 산입할 경우에 용적률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에서 동그라미 3번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두란 건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가 여기는 모두가 충족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서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하고자 한 경우로서 이때는 허가가 생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가로 2번에는 크게 보면 동의요건 여러분이 여기 한 덩어리 띄어서 하나,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되는 여기서 말한 범위란 건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모두가 충족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요건이 해당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허가에 관한 기준 일단 저희가 퍼즐 맞추기 지문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저희가 지금 방금 단독으로 낼 수 있는 두 가지 지문 중에 관련 지문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리하고 일단 그래서 1절의 행위 허가와 신고에 관한 기준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저희가 리모델링에 관련된 부분에 따른 내용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리모델링. 자, 여기는 리모델링이 보시면 일단 가장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리모델링 행위 허가 신고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따로 이제 빼서 저희가 정리하는 것은 리모델링은 여기 이 방금 봤던 1번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용도 변경 중축 행위와 별도로 따로 문항을 달리 출제하다 보니까 여기 리모델링은 그와 독립시켜서 저희가 지문을 정리하는데요. 리모델링은 가장 첫 출발이 지금 보면 여기는 가장 첫 출발이 용어에 관한 정의를 알고 계시나요부터 저희가 리모델링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볼까요? 01번에. 자, 리모델링은 어떤 행위를 말한가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의 저희가 노후화 억제 또는 저희가 기능 향상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행위를 말하는 그러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어떤 행위 변경을 수반할 거냐. 그래서 리모델링에서 허용되는 행위 종별은 크게 보면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대수선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죠. 대수선은 외부 형태나 구조를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요? 대수선. 그리고 중축은 몸집을 저희가 불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중축은 지금 보시면 자,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건물이 있으면 중축은 이렇게 수평으로도 건물을 이게 중축할 수도 있지. 아니면 이거를 수직으로 중축할 수 있지요. 그래서 중축은 몸집을 이와 같이 수평 중축을 통해 늘릴 수도 있고 이거를 수직 중축을 통해 이렇게 늘릴 수도 있다. 그래서 중축은 옆으로 위로 늘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중축이라 합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리모델링은 이제 용어에 관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면 이때 노후화학제 또는 기능 향상을 해서 대수선과 중축인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중축에 관련된 요 지문과 관련된 내용 지문을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중축 일단 대수는 글로 끝. 근데 중축은 제가 몇 가지 하나 둘 해서 몇 가지 내용을 쭉 정리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기입니다. 그러면 중축을 저희가 정리하는 지문 중에 중축을 정리하는 지문 중에 시기입니다. 시기. 그러면 중축은 저희가 일정 시점으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나 몇 년의 기간의 경과가 돼야 가능할 건지 그래서 218 가면 그 01번에 한글 2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시점은 사용 검사일 또는 검사일 또는 저희가 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검사로도 몇 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그렇죠.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된가요? 15년이 경과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중축의 시기. 그러면 꼭 이 사용 검사, 사용 승인을 15년이 지나야만 될 건가요? 아니에요. 양가를 가보니까 뭐라고 단서를 줬냐면 15년 이상 20년의 미만의 연수 중에 시도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20년의 미만의 연수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한 연수가 따로 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15년이 아니라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한 이 연수가 저희가 중축의 시기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조례로 중축의 시기를 요 시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6년이라고 정한 게 있다. 시도의 조례. 그러면 서울시 소재 공동택에 있는 공동택 리모델링이 중축 시기는 법으로 정한 15가 아니라 얼마가 돼요? 시조례로 정한 16년이 경과되어야만 중축을 수반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15년이지만 만약에 조례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정한 기간이 중축의 시기가 된다는 것 하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범위는 자 이와 같은 시기가 도래했다면 그 범위는 얼마 범위의 중축이 가능할까 그래서 지문에 가보면 지금 동그라미 2번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지금 네 번째 이 경과지 공동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인가요? 30% 이내, 즉 30% 이내. 그래서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30% 이내의 범위에서 몸집을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30% 이내만 늘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원칙은 30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몇 %까지 늘릴 수 있다? 40%까지 늘릴 수 있는데, 그런데 플러스 증축은 원칙은 30입니다만 증축을 각 세대 주거적 면적의 40% 범위까지 늘리고자 한다면 플러스 이때는 그 내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미만이란 이와 같은 단서를 준다면 그때 얼마까지 가능하다? 30이 아니라 40%까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지문은 지금 보면 지금 30% 이내인데 30% 이내 다음에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 40% 이내에서 중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중축은 지금 시기와 범위 원칙 예외에서 15년 조례 30, 40%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의 중축한 행위와 이 경우 공동체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중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은 그러면 자, 세대수 증가는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세대수 증가는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가는 그래서 기존 세대수의 몇 % 이내에 가능합니까?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가능하다. 즉 1000세대면 세대수는 몇 세대까지 최대 늘릴 수 있다. 150세대까지는 1000세대라고 했을 때는 최대 150세대까지는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내용에 가보니까 양가로 3번 이에 따른 각 세대 중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여기 지금 100분의 1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00분의 저희가 15 이내 그래서 100분의 15 이내란 이 지문을 여기를 15% 이내 요걸 하나만 수정을 하나 좀 해 놓으시게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 100분의 15란 요 지문을 이거를 15% 지문 하나를 수정을 하나 해 놓으시게요. 그래서 15%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 수정을 해서 세대수 간의 기존 세대수 몇 %?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세대수 증가용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수직 중축도 허용합니까? 네. 지금 좀 전에 중축은 옆으로 수평 중축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저희가 수직 중축을 허용할까요? 네. 수직 중축은 저희가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옆으로 몸집을 불리는 크기의 구조체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디다가 이와 같이 건물의 최상층에 대하게 수직으로 중축하는 경우는 이 하중이 결국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수직 중축 허용이 온지 X인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네 번째로 뭘 보냐면 네 번째는 저희가 수직 중축 허용입니다. 자, 수직 중축 허용할까요? 네. 그런데 수직 중축은 안 된다고 수직 중축은 허용을 합니다. 근데 수직 중축을 허용하는 대신에 여기도 마찬가지 조건 두 가지를 충족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직 중축 허용합니다. 네, 여기서는 그러면 저희가 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직 중축하죠. 그럼 여기는 두 가지 조건, 일부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수 규정입니다. 충수는 지금 요 건물의 예를 들어 건물의 충수가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는 이 건물의 충수, 이 건물의 높이에 따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여기 높이가 몇 층이냐에 따라 충수에 따라서 이 충수에 따라서 여기 최상층 여기다가 최상층의 수직 중축이 되는 충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요 높이가 몇 층이냐에 따라 층수가 여기 달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최대 3개 층 이하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범위의 중축할거 돼서 동그라미 기억. 수직으로 중축하는 행위의 대상에 드는 기존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건물의 층수가 층수가 저희가 15층 이상이다. 그러면 요 수직으로 중축하는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15층 이상인 경우라면 그때는 층수를 이 건물의 층수 15층 이상이라고 하면 이때는 이 올리는 수직 중축의 층수가 몇 층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때는 저희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이 건물의 층수가 저희가 14층 이하인 경우라면 이때는 올리는 층수 몇 개 층만 저희가 2개 층만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모두란 건 지금 나와 있는 층수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두 번째 관한 규정인데 일단은 모두 중에 층수에 관한 규정은 층수가 15층 이상이라면 3개 층을 그 층수가 14층이나 몇 개 층을 2개 층까지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3개 층을 올리든 또는 2개 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개 층이든 2개 층 올렸을 때 결국 뭐가 문제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올리는 층, 이 하중을 이 건물이 받아줄 수 있냐가 문제예요. 3개든 2개는 올렸는데 그 하중을 여기 이 건물에 받아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 일단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2번은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 정하는 요건이다. 그래서 3번에서는 부연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에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갖추라고 그랬어요? 구조도인데 구조도를 보유합니다. 네. 자, 구조도는 구조도인데 언제적의 구조도를 말하는 여기는 건물을 지을 신축 당시입니다. 그죠? 신축 당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축 당시에 구조도가 있어야만 결과 어떻게 해요? 물론 이후에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건물의 중축이 될 수 있는 그거는 건물의 하중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구조도는 구조도인데 언제요? 건물을 최초로 지을 당시 즉 신축 당시에 구조도가 있어야만 뭐가 수직 중축 아무래도 그렇죠. 용도 변경을 통해서 중축했을 경우 구조도는 그런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첫 번째 중축에 관한 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여기에다가 플러스 구조도는 무슨 구조도?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뭐가 가능하다? 수직 중축을 허용하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리모델링은 지금 보면 허용된 행위 일단 영어는 이와 같은 목적하에서 뭐와 뭐가 대수선과 중축을 허용하는데 대수선은 그냥 영어의 그런 의미 정도 하나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중축은 지금 저희가 보면 4가지 방금 봤던 대로 시기, 범위, 세대수 증가와 수직 중축 허용 관련된 여기 요 4가지 관련 부분에 따른 시기부터 수직 중축 허용 범위에 따른 2가지 충족되는 요건 여기는 일부가 아니라 모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허용되는 이 부분까지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첫 출발은 리모델 용어에 관한 정의부터 출발을 해야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리모델링 관련 파트 2절에서 1번의 용어 정의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